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시황 체크를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산업들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산업을 좀 더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이런 시황 체크도 이제 제대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황 체크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대선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식료품이나 아니면 비료, 뭐 수산, 아니면은 뭐 수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급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다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5대 메가테크 관련주. 네,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관련주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5대 메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뉴스 기사들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로 금리였는데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 이제를 이제 끝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원래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0.5%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탠스를 줬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가 더 커진 가운데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이제 소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0.5%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 것들이 이제 0.25%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은 이런 이제 소폭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2년간에 거의 이제 10번에서 11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긴축 시대를 끌고 오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축소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켰던 기존의 이런 이제 스탠스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죠.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말고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뭐 국제유가가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상태죠. 네, 지금 이제 계속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기본 이제 휘발유하고 경유 2,000원씩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유가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증폭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밀 가격, 네, 그런 요런 이제 비료 값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이제 오늘 이제 당일이 이제 21일, 네, 21일 이제 시장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상위 종목에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팜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네, 요런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밀 생산국에서 굉장히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식량 위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수급 지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대응책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해요. 네. 실제로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뉴스 기사는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또다시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중국이 이 공장을 갖다가 이제 가동을 중지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런 공급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도 지금 중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이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거기에 유치를 해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면은 뭐 그만큼 이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이런 뭐 경험을 이제 많이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수산물 가격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연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런 이제 그런 수산물 가격들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보면 이제 초밥 가격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연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 이제 가는 이제 뭐 항공편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러시아나 이런 수입이나 수출을 계속 이제 좀 이제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러시아랑 관련된 이런 수입 수출 부품이 이제 뭐 가격 상승이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G도 이제 러시아의 선적을 중단한 상태다. 해상 물류에도 이제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전쟁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마리오폴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그 점령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선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와이노믹스 시대 이제 메가테크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이렇게 그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메가테크 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AI 반도체 아니면 로봇, 양자, 뭐 탄소 중립,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요런 식으로 이 5가지 이제 빅테크를 갖다가 이제 그 육성을 하겠다라고 취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을 보면은 이제 바이오 헬스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강세를 벌이고 있죠. 뭐 류진 로봇이라든지 뭐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이 있죠. 네,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 상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이라든지 요런 이런 스탠스에 많이 영향을 이제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집무실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국방부 청사로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인데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속보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갖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시황과 관련된 그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부동산이랑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과 또 관련된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할 이야기가 많긴 한데 근데 대선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또 윤석열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직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런 이제 상승과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상승했는 상위 종목들 좀 더 살펴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했고 그런 이제 상승했는 이유라든지 시황과 관련해 가지고 요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상승 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더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체적인 이런 이제 큼지막한 이런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시황 체크 느낌으로.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상승 종목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보면은 이제 지능 로봇,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팩토리 요런 쪽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뭐 네트워크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격 진료 같은 이런 헬스케어 이쪽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4차 산업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이쪽도 많이 상승을 했고, 건설 중소형도 조금 많이 상승폭을 이제 넓혔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하고 뭐 그런 이제 게임이라든지 요런 쪽도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런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대선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대선과 관련된 그런 5대 이제 메가테크랑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확실히 좀 로봇이라든지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성장주가 상승하는 동력은 어떤 것이냐? 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때마침 이런 대선과 이제 좀 타이밍이 비슷하게 엮여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예전에는 0.5%를 상승을 시키겠다.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좀 더 영향을 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지금 이제 그런 취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0.25%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 거고요. 이런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표하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0.25%를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여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런 악재 소멸이 좀 일어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많이 했었고, 때마침 또 대선이랑 엮이게 되면서 그런 이제 성장주들의 동력이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성장주의 흐름도 이제 나쁘진 않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60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이제 오늘이었나? 네, 거의 20만 명으로 좀 떨어진 상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월 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관련주들인 이런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아니면 면세점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거는 일단은 유가랑 관련된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유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항공기를 갖다가 운행시키기에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그런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 항공주들에 대한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까워지긴 했지만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만서도, 근데 오늘 이제 21일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해외 입국자도 이제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이제 제로 소멸로 일하는 약간 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거의 비슷하게 약간 좀 약보합을 해준 상태예요. 하나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좀 더 소화를 이미 시킨 상태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하는 데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점이라든지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화장품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수요를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은 바로 중국인데, 그런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더 화장품 관련주들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한 수급 악화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힘든 모양새를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악재로 많이 작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뭐 게임, 뭐 P2E 관련주들라든지 아니면은 뭐 VR이나 AR 이런 것들과 같은 지금 성장주들은 조금은 이제 반등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전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아니면 헬스케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상승했는 상황에서 이런 성장도 동력에 따라서 같이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는 있지만, 근데 반대로 그만큼 장기화가 되는 만큼 좀 더 이제 종전이 이제 선언이 될 가능성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전이 됐을 때는 더더욱 이렇게 성장주들이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원자재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쟁으로 인한 수급 악화, 그 다음에 특히 러시아 같은 에너지 국가의 영향으로 좀 더 전반적인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최근에 니켈 가격도 지금 이제 이상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시멘트나 이쪽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네,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시 원자재 이런 관련주들이 아닌가. 또 관련해서도 이제 유가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정유 관련주들도 조금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증산이라든지 이런 소식 때문에 좀 더 유가가 떨어지면서 정유 관련주도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유가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실적이 오히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진이 많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 쪽의 입장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락을 준 상태지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단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관련 대표적인 대표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가도 좀 확인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근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시장에 사실 지금 악재가 굉장히 가득한 상태예요. 뭐 물론 금리 인상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이제 추세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수출 수입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악재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상태인데,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네, 코스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상승해서 지금 이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선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많은데 왜 상승을 하냐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듯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재료 소멸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악재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미장도 지금 계속 이제 4거리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도 상승, S&P도 이제 반등 계속 주고 있고, 필라델피아부터 해서 지금 유로권도 다 지금 반등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악재도 조금씩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져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이제 정말 호재나 이제 악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다 생각을 해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황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아,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심리에 따라서 이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심리와 다르게 움직였을 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호재나 악재나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리고 뭔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새로운 이런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은 또 그것에 반응을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배워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디 하나 이제 묵혀져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테마주가 계속해서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황 체크를 이제 잘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이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익률에는 이제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시황 체크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좀 더 수익률에 이렇게 안정성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수익에 이런 이제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종목들보다는 이런 산업적인 측면들, 각각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좀 더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대응해서 이제 좋은 수익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